안녕하세요. 어, 로스 기반 통신 프로그래밍 주제로 튜토리얼을 맡게 된 김종휘입니다. 네, 먼저 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로서 오픈소스 기반의 로봇 메타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 운영 체제란 일반적인 윈도우즈나 우분투 같은 OS와는 달리 그 OS 위에서 돌아가는 미들웨어 개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스도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즉 로봇과 센서, 모터 등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방식이 메시지 통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로스는 그래서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디버그 컴파일 툴도 제공하고 있으며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툴, 그리고 여러 시스템적인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범용적인 툴입니다. 네, 다음은 로스의 배포판 디스트리뷰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로스2도 나온 상태인데요. 로스2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로스1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로스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어, 그 거북이가 마스코트이고요. 그다음에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매년마다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스 배포판은 로스 멜로딕으로서 이 경우에는 우분투 18.04 LTS 버전에 잘 호환되는 버전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라즈베리 파이에 4에 설치를 할 때 루분투 18.04를 설치를 하므로 저희는 로스 멜로딕을 설치하여 본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 통신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 또는 로스 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서버 관련된 로스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마스터에서는 어떤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미리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노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윈도우즈로 치면 어떤 .exe 파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단위의 최소 단위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메시지 전송이 로스의 핵심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을 인풋을 계산해서 추출하는 노드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 2에서는 그 컨트롤을 모터에 보낼 수 있는 인풋으로 바꾸는 그런 노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노드 1에서 노드 2로 컨트롤하는 인풋이 전달이 되어야 노드 2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 수 있습니다. 이때 노드 1과 노드 2 사이는 메시지라는 게 전송이 되고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가 송수신이 되며 이때 토픽과 서비스라는 이름의 어떤 메시지를 담는 형식이 같이 정송이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로스 마스터이고요. 그래서 각 노드 1과 노드는 각 노드 정보와 관련된 토픽 정보, 필요한 맥 변수 정보를 마스터에 미리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 통신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로스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패키지는 로스 구성 기본 단위로서 실행 가능한 하나 이상의 노드를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패키지들 여러 개가 묶인 게 메타 패키지인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패키지를 모아둔 패키지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노드라는 개념은 윈도우즈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또는 .exe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최소 단위의 실행 가능한 하나의 기능이 구현된 실행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켠다는 것은 프로그램 하나를 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메시지란 데이터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드 간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불리한, 인티저, 플롯, 포인터와 같은 변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미리 설정된 어떤 변수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그 메시지를 노드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토픽은 메시지를 구분하는 이름으로서 이런 토픽이라는 메시지 공간을 만들고 그 토픽 공간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일회용 통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키지 1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 노드들을 묶어 놓은 것이 패키지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패키지 1에는 노드 1, 노드 2, 노드 3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 노드와 노드 1과 노드 2 사이에서는 어떤 토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노드 3에서는 노드 2로 서비스를 보내서 노드 2를 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패키지에 있는 노드에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노드 1과 노드 2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패키지 1의 노드 2에서 패키지 2의 노드 1으로 토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지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퍼블리셔는 마스터 또는 어떤 노드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반대로 마스터에서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퍼블리시한다, 서브스크라이브 한다 라고 흔히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연결, 그리고 메시지 통신을 위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스터에서 이런 관련 정보들을 받아서 미리 세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스런이란 어떤 패키지에서 하나의 노드를 실행하는 명령으로서 로스런, 그다음에 패키지, 노드 형태로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를 실행시키는 것은 로스런 명령어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로스런치입니다. 그 밖에도 패키지의 매개 변수 등 여러 옵션을 포함하여 노드를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어 실행법은 다음과 같이 로스 런치, 그 다음에 패키지 런치 파일 네임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퍼블리시 되고 서브스크라이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퍼블리셔에서는 여러 노드로 퍼블리시를 시킬 수 있는데 이 퍼블리셔는 어떤 토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지를 어떤 허공으로 뿌리면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어떤 특정한 토픽을 받아서 내용을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
여러 개의 퍼블리셔와 여러 개의 서브스크라이버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캐킨 워크스페이스 빌드 시스템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캡킨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은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빌드 시스템으로서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모든 소스 코드가 저장돼서 빌드되고 이 빌드된 프로그램, 즉 노드가 로스 런을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캡킨 워크스페이스 설정은 다음과 같은 wiki.ros.org 이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캡킨 워크스페이스의 내부에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캡킨 워크스페이스에서 캡킨 mak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빌드합니다. 네, 아래는 단축 명령어 설정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요. 그 .bashrc라는 bash 설정 파일에 다음과 같은 주어를 입력해서 단축키를 지정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로스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cm, 그래서 캡킨 워크스페이스를 이동해서 캡킨 메이크를 실행시켜주는 단축어와 그 다음에 소스 파일로 이동하는 명령어 cs, 그 다음에 배시 파일을 바로 에디트할 수 있게 해주는 단축어 eb, 그 다음에 배시 파일을 현재 터미널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sb라는 이런 네 가지 정도의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캡킨 워크스페이스 설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현재 홈 폴더에 캡킨 워크스페이스 소스 폴더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캡킨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현재 소스 폴더가 있는 캡킨 워크스페이스 폴더입니다. 이 상태에서 캡킨 메이크 명령어를 통해서 빌드해 줍니다. 네, 소스 폴더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빌드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빌드와 디벨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해 줌으로써 현재 디벨 폴더에 setup.bash를 한번 실행시켜 줍니다. 이 상태면 이제 소스 폴더 내부의 패키지들이 모두 빌드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source devel setup.bash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을 열 때마다 실행시키기 위해서 gedit 파일로 bashrc를 열어줍니다. 자, 홈 폴더로 가셔서 이런 식으로 bashrc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 현재 로스를 설치할 때 적어두었던 source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에
캣킨 워크스페이스의 디벨의 셋업.bash를 소스 터미널을 열 때마다 소스 하라는 의미로 이런 식의 문구를 적어줍니다. 저장하고 닫습니다. 또한 캣킨 워크스페이스에 필요한 빌드를 쉽게 하기 위한 단축 명령어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bashrc 파일을 열어서 gedit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서 cm이라는 명령어로 캣킨 워크스페이스로 디렉토리로 이동 후 캣킨 make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이런 식으로 단축어를 적어둡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폴더로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s라는 명령어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bashrc를 좀 더 편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gedit bashrc도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정된 bashrc 파일을 터미널에서 바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소스 명령어도 같이 적어줍니다. 저장을 하고 닫으시게 되면 이 상태로 source.bashrc를 해줘서 bashrc 내용을 한번 적용하고 현재 상태에서 cm을 입력하시게 되면 단축어 입력했던 대로 캣킨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후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빌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로스 cd 패키지 이름을 치시게 되면 해당 패키지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으로 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인 로스코어입니다. 로스코어 명령어를 치시게 되시면 로스 마스터를 실행하고 이제 그 후로부터 로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토픽입니다. 이 로스 토픽 명령어는 로스 토픽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로서 로스 토픽 리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모든 토픽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 토픽 에코, 그 다음에 토픽 이름을 입력하여 주시면 지정한 토픽의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터미널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노드 명령어는 노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로 로스 노드 리스트를 입력하시면 현재 활성화된 노드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로스 노드 인포 노드 이름을 입력하시면 현재 노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파람 명령어인데 로스 파람 명령어는 파라미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백 명령어입니다. 이 로스백이란 현재 활성화된 모든 토픽을 기록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백 관련 명령어로 이 백 파일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백 레코드 그 다음에 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토픽 이름을 입력하시면 지정한 토픽에 있는 그 메시지, 모든 메시지들 즉 노드 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록한 로스백 파일을 로스백 플레이, 그 다음에 백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지정한 백 파일을 재생해서 그 기록할 당시에 주고받았던 토픽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캣킨 메이크 명령어입니다. 이 캣킨 메이크는 캣킨 빌드 시스템 기반 빌드 명령어로 현재 캣킨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명령어는 캐킨 빌드 시스템에 의한 기본 패키지들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셔서 기본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cpp 파일이나 파이썬 파일 같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cmake 리스트나 package.xml 등을 수정하셔서 패키지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qt, rviz 또는 rqt graph 같은 이런 툴을 켜는 명령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에 대한 사용법은 또 나중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로스 명령어들을 터틀심 패키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터틀심 패키지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북이가 시뮬레이터 상에 있는 그런 로스 시뮬레이션 예제 패키지로서 이런 시뮬레이터 노드, 그리고 방향키로 조정하는 노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접 터틀심 패키지를 이용해서 로스 명령어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터틀심 패키지를 실행해보고 또 앞서 배웠던 로스 명령어들을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로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로스 코어 명령어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코어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로스 마스터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상적으로 로스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로스 코어를 실행시킨 후에는 또 다른 터미널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터틀심 패키지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틀심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로스런 터틀심 모드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게 되면 저희가 터틀심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터틀심 노드라는 노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그려진 터틀 시뮬레이터가 실행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터미널에서 여기 있는 거북이를 방향키로 조정하는 노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줘서 노드를 확인하고 네, 터틀 텔레옵 키라는 노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방향키를 이용해서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향키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 시뮬레이터 상에서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스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패키지 안에 있는 노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로스 관련 명령어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스 노드입니다. 로스 노드 리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 현재 켜져 있는 노드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현재 로스 기본 노드, 그리고 터틀 시뮬레이터 노드, 그 다음에 텔레옵 터틀 노드가 켜져 있기에
이런 식으로 실행된 노드의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노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스 노드 인포 터틀심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지금 터틀심에서 어떤 걸 퍼블리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지, 받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등이 나옵니다. 또한 현재 연결되어 있는 토픽의 종류와 정보에 대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스 토픽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로스 토픽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거는 로스 토픽 리스트와 로스 토픽 에코입니다. 먼저 로스 토픽 리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스 노드와 마찬가지로 로스 토픽 리스트는 현재 퍼블리시 되고 있거나 서브스크라이브 되고 있는 토픽의 이름들을 리스트를 나열해 줍니다. 현재 로스 토픽 중에서 터틀1 포즈라는 토픽이 어떤 토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 토픽 인포 터틀1 포즈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디서 퍼블리시 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터틀심 노드에서 퍼블리시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터틀심 포즈라는 토픽에 있는 메시지 타입이 터틀심의 포즈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 토픽 에코를 통해서 현재 실제로 포즈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거북의 XY 좌표와 방위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같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방향키로 거북이를 움직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거북이의 상태가 토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거북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북이의 속도에 대해서 에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무런 명령어가 들어가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지금 회전하라는 명령을 줬으므로 여기 앵귤러 부분에 2.0이라는 속도가 찍히고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줬으므로 현재 2.0이라고 리니어 X방향으로 속도가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CMD 벨로시티, 그러니까 커맨드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퍼블리시 되는 것이 아닌 이 터미널에서 방향키를 움직일 때마다 퍼블리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제 센서에서 데이터를 얻을 때 GPS나 IMU 같은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때 관련 노드를 로스런을 통해서 실행시킨 후 이런 식으로 로스 토픽 에코를 통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센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센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파람 관련 명령어입니다. 로스 파람 리스트를 통해서 현재 로스 마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종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백입니다. 로스백은 보통 어떤 모든 지금 현재 로스 마스터에 등록된 토픽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백 파일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로스백,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활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통 많이 쓰이는 게 로스백, 레코드, 그 다음에 -a 이걸 붙여주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모든 토픽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로스백이 기록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시면 로스백, 현재 레코딩하고 있는 로스백 파일에 이 명령어가 같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즈도 같이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통해서 로스백 기록을 중단할 수 있고요. LS를 통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로스백의 이름이 설정되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옵션을 달리하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스백 인포를 통해서 이 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31.7초 동안 녹화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관련 토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로스백 플레이 백 파일을 플레이 해주면 이 백 파일에 저장된 모든 토픽들이 그대로 플레이 됩니다. 저희가 녹화를 할 때 명령어를 같이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때 녹화한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 파일을 녹화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로스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폴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명령어에서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디펜던시 여러 개를 차례대로 써줍니다. 그 아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그 다음에 비기너 튜토리얼스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이 패키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에는 스탠다드 메시지스, 그 다음에 로스파이, 로스 cpp 등을 써줍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메시지는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메시지 타입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펜던시를 써주셔야 우리가 이제 토픽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파이와 로스 cpp는 각각 파이썬으로 로스 패키지를 코드를 짜겠다 또는 로스 cpp, C++ 언어로 로스 코드를 만들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로스 패키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킨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있고 그 아래 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또 빌드와 디벨 폴더가 있는데요. 이 각각 디벨과 빌드 폴더는 캐킨 워크스페이스에서 빌드한 파일들이 저장되거나 또는 설정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이 소스 폴더 안에 모든 패키지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어떤 패키지는 한 기능을 하는 노드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캐킨 워크스페이스 아래 소스 아래 cmake list.txt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면 이 패키지 이름으로 된 패키지 네임으로 된 표시를 보시면 패키지 이름으로 된 패키지를 만들면 패키지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파이썬 파일이 저장되는 스크립트 폴더, 메시지 파일이 저장되는 msg 폴더, 그 다음에 로스 런치 파일이 저장되는 런치 폴더, 그 다음에 cpp, 그러니까 cpp로 작성된 코드가 저장되는 소스 폴더, 그 다음에 이 cpp 파일을 빌드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들이 저장되는 include 폴더, 그리고 이 패키지를 빌드하는 방식이나 디펜던시를 정의해주는 cmake list.txt 파일, 마지막으로 이 패키지의 디스크립션이나 설명이나 또는 패키지에 필요한 디펜던시들을 지정해주는 package.xml 파일, 이런 식으로 한 패키지가 구성이 됩니다. 네, 다음은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툴을 이용해보는 실습입니다. 네, 먼저 모든 캐킨 패키지는, 즉 로스 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소스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소스 폴더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캐킨 create package라는 명령을 통해서 기본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킨 create package 그리고 beginner tutorials 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저희는 패키지를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메시지스 그리고 로스 파일, 로스 cpp라는 디펜던시를 같이 적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 beginner tutorials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 하나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패키지 구성을 보면 캐킨 워크스페이스 안에 소스 폴더 안에 패키지 폴더가 있고 이 패키지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include 폴더, 그 다음에 소스 폴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된 cmake list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바꿔야 될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 이런 cmake minimum required project, 파인 패키지 이런 부분은 주석이 해제된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메시지 파일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서 메시지 파일을 주석을 풀고 메시지 파일을 추가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ckage.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XML 버전, 패키지 포맷 이런 식으로 기본 패키지 XML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 명령어를 사용할 때 적어주었던 디펜던시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CMake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을 직접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디스크립션도 이름 바꾸셔도 되고, 그다음에 버전 관리를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네, 로스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CMake list.txt 파일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CMake list.txt 파일에는 make한 옵션, 그리고 dependency, 패키지 이름 등을 정의해야 합니다. 약 총 7개 정도의 구성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CMake 최소 버전, 즉 여기서 CMake minimum required라는 구문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니까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그 예시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구문 안에는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또 빌드에 필요한 CMake 또는 캐킨 관련 패키지, 즉 디펜던시들을 명시할 수 있는 find 패키지라는 구문이 있고, 다음으로는 만약에 커스텀 메시지를 생성해서 쓰고 싶다, 즉 로스 기본 라이브러리에 없는 메시지 타입을 만들어서 쓰고 싶거나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거나 액션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add message files, add service files, add action files라는 이런 구문들을 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generate messages라는 구문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킨 패키지라는 구문 안에는 캐킨 관련 빌드 정보를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add library, add executable, target link libraries라는 구문을 통해서 이 패키지를 빌드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실행 파일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CMake list.txt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말씀드렸던 CMake minimum required, 즉 CMake 버전을 명시해주는 자리이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2.8.3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CMake 리스트에서 이 프로젝트 이름, 즉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는 공간입니다. 현재 이 패키지는 비기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으로 빌드를 하려고 하므로 그 이름을 프로젝트 괄호 안에 써주었습니다. 다음은 빌드하는 데 필요한 디펜던시,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을 명시해주는 공간입니다. find package라는 구문 안에 캐킨 required components 다음부터가 필요한 디펜던시를 써주는 공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킨 create package라는 그 터미널 창에서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 디펜던시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똑같이 여기 디펜던시가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이 패키지는 로스 cpp, 로스 파이, 스탠다드 메시지, 젠 메시지라는 디펜던시가 들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요한 우리가 빌드하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커스텀 메시지들과 서비스들을 써주는 공간입니다. 이 패키지 안에서는 num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지 타입을 새로 정의해서 쓰고 싶었기에 add message files라는 구문대에서 num.message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를 새로 정의해서 쓰고 싶을 경우 그 아래와 같이 generate messages 구문 안에서 스탠다드 메시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즉, 이 num.message라는 메시지를 쓰려고 할 때 스탠다드 메시지가 안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캐킨 패키지를 선언하는 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킨 패키지라고 이런 식의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include 할 파일이 있다면 include directories라는 그 구문 안에 include한 위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캐킨 include directories라는 그 환경 변수를 써줘서 자동으로 include 파일이 포함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구문은 add executable 이라는 구문입니다. 이 패키지에서는 토커라는 노드와 리스너라는 노드를 빌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source 안에 있는 toker.cpp 파일을 토커라는 노드로 빌드하고 싶다라는 것을 add executable 구문을 이용해서 명시해 줍니다. target link libraries라는 거 안에도 똑같이 토커라는 이름의 노드를 빌드하고 싶기 때문에 토커를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add dependencies 안에 토커라는 노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추가할 때 저희는 메시지를 새로 정의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beginner tutorials라는 패키지 이름과 generate messages cpp라는 줄을 추가해줘서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패키지 내에서는 여러 개의 노드를 같이 빌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세 줄은 토커와 마찬가지로 리스너 노드를 빌드하기 위해 필요한 구문들을 써주는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source 안에 listener.cpp를 빌드해서 리스너라는 노드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add executable 안에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고, target link libraries와 add dependencies를 통해서 나머지 구문도 정의를 해줍니다. 네, 로스에서 패키지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source 파일, cmake list, .text, 그다음에 package.xml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번엔 package.xm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package.xml에서는 패키지 정보와 디펜던시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커스텀 메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메시지 제너레이션과 메시지 런타임이라는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package.xml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맨 밑줄에 XML 버전은 1.0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포맷은 2를 써줍니다. 이게 1과 2가 있는데 지금 저희 튜토리얼에서는 버전 2를 사용하여서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ML 파일에서는 꺽쇠를 통해서 괄호를 열고 다음에 슬래시를 통해서 어떤 집합을 닫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패키지 포맷과 맨 마지막 줄 슬래시 패키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집합 안에 있어야
제대로 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라는 집합 안에서 여러 가지 디펜던시나 패키지 정보를 정의하게 됩니다. 먼저 패키지 이름을 여기서는 example package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example package로 정의합니다. 또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전은 저희가 패키지를 작성할 때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는 0.0.1로 되어 있지만 수정하게 되면 이거를 0.0.2로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버전 관리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과 메인테이너 이메일에는 각자 메인테이너의 이메일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패키지를 쓸 사람을 위해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센스도 뭐 그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패키지를 빌드하는 데 쓰이는 디펜던시를 정의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빌드 툴 디펜드에 저희는 캐킨 툴을 사용해서 빌드할 것이므로 캐킨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빌드 디펜드 그 다음에 executable depend 즉 exec depend라는 부분에 디펜던시를 똑같이 써줍니다. 나머지 라이브러리 디펜던시는 losscpp, losspy, 스탠다드 메시지스로 똑같지만 커스텀 메시지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빌드 디펜드의 메시지 제너레이션, executable depend의 메시지 런타임을 써주셔야 커스텀 메시지를 에러 없이 빌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파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퍼블리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노드는 먼저 hello world라는 스트링 메시지를 10Hz 주기로 퍼블리시하는 노드입니다. 노드 이름은 토커로 하겠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게 퍼블리셔 코드의 전부이고요. 그럼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clude에는 loss.header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트링 메시지를 스탠다드 메시지에 있는 스트링 메시지를 사용하여 퍼블리시 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 헤더 파일도 적어줍니다. 다음 ssstream include는 저희가 스트링에 메시지에 저장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음은 메인 펑션입니다. 이 메인 함수에는 처음으로는 loss_init 해서 이 노드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를 초기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를 정의합니다. 이때 퍼블리셔를 선언할 때 토픽 이름과 메시지 타입을 함께 정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로스를 몇 헤르츠 주기로 이 루프를 돌릴 것인지 정의해주는 구문이고요. 다음에 while loss ok라는 즉 로스가 켜져 있을 때 로스 마스터가 켜져 있을 동안은 돌아가게 만드는 이 코드를 실행되게 만드는 while문을 작성해 주시고 그 내부에 메시지를 선언하며 메시지의 내용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퍼블리셔의 함수에 대입해서 퍼블리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 스핀 원스를 통해서 루프를 끊임없이 실행시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루프 rate.sleep을 통해서 루프의 주기를 일정 헤르츠로 유지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브스크라이버입니다. 로스에서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기 위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들 노드는 리스너라는 이름의 노드이고, 최터라는 토픽, 아까 토커라는 노드에서 퍼블리시한 최터라는 토픽에서 그 토픽을 통해서 퍼블리시되는 메시지를 서브스크라이브에서 터미널 상에 표시해주는 노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include 쪽에서는 로스와 스탠더드 메시지 스트링을 include 해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메인 펑션 먼저 보겠습니다. 이 메인 펑션에서는 노드 이름을 리스너라는 노드 이름으로 정의하고, 마찬가지로 노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해 줍니다. 퍼블리셔와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라이버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스 서브스크라이버 섭 해서 서브스크라이브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할 토픽을 명시해 주고, 그 다음에 콜백 펑션을 명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로스 스핀을 통해서 로스가 계속 돌 수 있게 언제든지, 그래서 토픽에서 메시지가 수신되면 언제든지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게 로스 스핀을 통해 루프를 계속 돌립니다. 여기서 최터 콜백이라는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이 콜백 함수는 토픽이 어떤 노드에서 퍼블리시가 되는 즉시 콜백 함수가 실행돼서 이 안에 콜백 함수에 어떤 구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서브스크라이브 함에 따라 로봇이 할 행동을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최터 콜백이라는 콜백 함수 이름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 형식을 인풋 부분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메시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어떤 거를 서브스크라이브 했다 라고 터미널 상에 프린트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실습하는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두 슬라이드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각각 한 개의 노드에 나눠서 했었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노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노드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그리고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노드에서 여러 개의 퍼블리셔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따라서 한 노드에서 하나의 퍼블리셔 그리고 하나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동시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새로 정의한 커스텀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똑같이 로스를 인클루드하고, 다음에 example의 some 메시지, 다음에 example의 pub 메시지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합니다. 이 인클루드 메시지는 저희가 example이라는 패키지에서 정의한 메시지 타입을 include해서 이 코드에서 쓰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펑션을 먼저 보시면, 메인 펑션에서 똑같이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while loss 문 안에서 loss spin once와 loop rate.sleep을 통해서 10Hz의 주기로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를 동시에 합니다. 이때 퍼블리시는 이 while 문 안에서 하고, 서브스크라이브는 콜백 펑션 topic sub callback이라는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만든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즉 토커 노드와 리스너 노드를 다음과 같이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캐킨 메이크를 통해서 이 패키지를 빌드하고, 그 다음에 로스 코어를 통해서 로스 마스터를 실행시킨 후 다른 터미널에서 로스런 비기너 튜토리얼스 토커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비기너 튜토리얼스 패키지 안에 있는 토커 노드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터미널을 열어서 리스너라는 노드를 같이 실행시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커와 리스너 두 노드를 실행시켜서 토커에서 리스너로 메시지 형태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소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앞서 캐킨 크리에이트 패키지로 만들었던 비기너 튜토리얼스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소스 파일에 cpp 파일을 작성해서 빌드시키고 직접 노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미리 이런 식으로 캐킨 cmake 리스트와 패키지.xml 그리고 소스 파일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먼저 cmake list.txt 파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비기너 튜토리얼스이므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안에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인 패키지에서는 로스 cpp, 로스 파이, 그리고 스탠다드 메시지, 그리고 추가된 게 여기 젠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여기 정의해 주시면 되고, 이 젠 메시지는 저희가 커스텀 메시지를 만들 때 직접 정의한 메시지 형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는 저희가 메시지를 정의하진 않지만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의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add message files 그리고 num이라는 메시지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해시태그를 지우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새로 정의한 메시지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로스 기본 메시지 형태인 스탠다드 메시지스에 있는 메시지 형태인 스트링 메시지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add message files는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런 메시지 형태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generate message 그리고 dependency를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캐킨 패키지라는 구문으로 캐킨 패키지를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include 디렉토리도 정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토커라는 노드와 리스너라는 노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 토커.cpp에서는 토커 노드를 만들고 리스너.cpp는 리스너라는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 각 노드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과 generate message cpp 언더바 cpp라는 구문을 써주셔서 이 노드에 대한 generate message dependency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package.xml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포맷은 2이고요. 지금 패키지 이름은 beginner tutorials로 정의하였습니다.
버전은 현재 초안임으로 0.0.1로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 디스크립션은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쓰는 란으로 비기너 튜토리얼스 패키지이고 from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메일은 개발자분들의 이메일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라이센스도 만약에 쓰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다음에 저희가 캐킨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빌드 툴 디펜드라는 공간 안에는 캐킨을 써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디펜던시들을 그런 식으로 써줍니다. 로스 cpp, 로스 파이, 스탠다드 메시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정의한 메시지를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메시지 제너레이션을 여기 빌드 디펜드 안에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빌드 익스포트 디펜드는 마찬가지로 로스 cp, 로스 파이, 스탠다드 메시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ecutable depend, exec depend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디펜던시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런타임을 써주셔서 만약에 메시지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 메시지 런타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패키지로 이 패키지.xml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커 노드와 리스너 노드를 만들 건데, 이 토커 노드는 헬로 월드와 그 시간에 따른 카운트 수를 퍼블리시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이고, 이 리스너 노드는 토커 노드에서 퍼블리시한 토픽을 받아서 터미널 창에 출력해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먼저 토커 노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toker.cpp 파일을 살펴보시면 먼저 처음에는 이 로스 헤더 파일로 include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 cpp 파일에서 로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로스.헤더 파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 .헤더 파일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이 줄에서는 저희가 지금 토커 노드에서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퍼블리시하고 싶기 때문에 로스 기본 메시지 타입 중 하나인 스탠다드 메시지의 스트링이라는 메시지 형태를 사용해서 퍼블리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쓰고 싶을 때는 include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S 스트림이 있는데 이건 스트링 스트림으로 여기 저희가 메시지를 스트링 형태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먼저 이 로스 init 함수를 사용하여 토커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줍니다. 다음에 노드 핸들 n으로 노드 핸들을 선언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로스 퍼블리셔입니다. 이 로스 퍼블리셔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챕터 펍이라는 변수명을 정의합니다. 이 챕터 펍은 이 로스 노드 핸들에서 advertise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advertise라는 함수에는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 즉 여기서 이 챕터 펍에서 퍼블리시하고 싶은 메시지의 형식, 메시지 타입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퍼블리시하고 싶은 토픽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거는 q 사이즈입니다. 즉
이 노드에서 사용되는 퍼블리셔는 chatterpub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chatter라는 이름의 토픽에서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이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퍼블리시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레이스입니다. 이 로스 레이스는 여기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써있는데 이 10은 10Hz를 의미하고, 정리하자면 이거는 10Hz로 이 로스에 활용되는 루프를 실행시키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이 while문 안에서 모든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while loss ok를 써줌으로써 로스 노드가 꺼지기 전까지 계속 이 while문이 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메시지를 선언하는 줄입니다.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메시지의 스트링 형식으로 선언이 되고, 이 메시지의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 내용을 넣을 때 이 hello world라는 스트링과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count라는 int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서 스트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메시지의 데이터에 넣어줍니다. 이 지금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이라는 메시지 형식은 어떤 메시지.데이터 안에 스트링 형식으로 저희가 퍼블리시 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메시지에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이 정보가 대입된 메시지는 이 chatterpub.publish라는 함수를 통해서 퍼블리시 됩니다. 따라서 이 줄을 통과하고 나면 로스 마스터 상에 이 헬로 월드와 카운터가 합쳐진 형태의 스트링이 퍼블리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인포라는 함수는 로스 상에서 로스 타임과 이 내부적인 데이터를 프린트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즉 C++에서 printf와 같이 터미널 상에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메시지.데이터라는 이 hello world count라는 내용의 스트링을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서 터미널 상에 출력해서 잘 출력이 되고 있는지, 잘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퍼블리시를 하고 나면 로스 스핀 원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한번 리프레시 해줘야 합니다.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루프레이트라는 변수에서 루프레이트.슬립을 이용해서 앞서 이 줄들을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딜레이 시켜줘서 이 while문이 10Hz로 항상 실행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toker.cpp를 작성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listener.cpp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스를 인클루드 해줘야 여기서 로스 관련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토커에서 메시지를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토커에서 퍼블리시한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 형식의 메시지를 미리 인클루드 해줍니다. 메인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토커 노드와 마찬가지로 리스너라는 이름의 노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고 마찬가지로 노드 핸들을 선언해줍니다. 이번에는 로스 서브스크라이버를 선언하고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 sub이라는 변수에 subscribe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우리가 챕터라는 토픽을 subscribe 하겠다라는 거를 정의해 줍니다. 따라서 이 subscribe라는 함수는 챕터라는 토픽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챕터 콜백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챕터 콜백이라는 함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챕터 콜백이라는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 인풋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앞서 이 챕터라는 토픽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토커 노드에서 챕터라는 토픽에 퍼블리시를 할 때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 형식으로 퍼블리시를 했으므로 똑같이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 형식으로 메시지를 subscribe 합니다. 이 메시지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로스 인포로 퍼블리시 해주는 프린트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챕터 콜백은 챕터라는 토픽에 뭔가 메시지가 들어오면, 내용이 들어오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터미널 창에 이런 식으로 I heard something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 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로스 스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항상 서브스크라이버가 실행될 수 있게 선언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스너와 토커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아까 앞서 정의한 단축어인 cm이라는 명령어로 저희가 방금 제작한 패키지를 빌드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무사히 저희 패키지가 빌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가 완벽히 떠야 빌드가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디벨의 립의 비기너 튜토리얼의 리스너 이 위치에 익스큐터블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빌드하게 되면 네, 저희가 만든 패키지와 노드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로스코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로스 마스터를 실행시킵니다.
네, 로스 코어가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정의한 이 로스런을 저희가 정의한 패키지와 노드를 로스런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시킵니다. 비기너 튜토리얼스에 먼저 토커 노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토커 노드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스 인포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퍼블리시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 터미널에서는 리스너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서 퍼블리시한 이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서브스크라이브 하여 아까 콜백 펑션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I heard 이 메시지 내용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스 토픽 리스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저희가 정의했던 이 챕터라는 로스 토픽이 지금 토픽이 퍼블리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챕터에 현재 어떤 토픽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헬로 월드 카운트 숫자가 퍼블리시 되므로 이거를 로스 토픽 에코를 통해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패키지의 파이썬 버전입니다. 파이썬 소스 코드 예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토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토커 노드를 파이썬 버전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다 비슷한데요. 그 토커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그 토커 안에서 lossPy.publisher 그리고 똑같이 챕터라는 토픽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lossPy.init 노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토커라는 노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마찬가지로 lossPyRate 10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10Hz로 이 로스 while문을 실행시킬 것을 정의합니다. C++에서는 로스 OK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lossPy is shutdown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not lossPy is shutdown을 씀으로써 이 노드가 계속 실행될 동안 이 while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라 라는 구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ublish 하는 함수가 비슷하게 정의가 되고 lossInfo 대신 lossPy.loginfo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lossPrint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bscriber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listener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또 subscriber의 callback 함수를 정의하고 이 callback 함수 안에서 lossPy loginfo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메시지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프린트합니다. C++ 파일과 비교해보면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시면 파이썬 문법에 맞춰서 문법과 함수에 맞춰서 변화시키기만 하신다면 쉽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CMake 리스트도 조금 다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의 부분은 같지만
그 add executable과 같은 부분이 사라졌는데, 그 부분은 파이썬의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한 줄 한 줄을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빌드를 하는 것이 아닌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executable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CMake 리스트를 조금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버전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실행 방법입니다. 파이썬 버전 노드는 C++ 버전과 다르게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파일을 직접 실행시킵니다. 따라서 먼저 토커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 sudo change mode +x toker.py를 통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 가능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캐킨 메이크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로스코어를 실행시킨 다음에 로스런 비기너 튜토리얼즈 그다음에 toker.p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토커 노드를 실행시킵니다. 이때 C++ 파일은 이 노드가 빌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커라는 노드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이 파이썬의 경우에는 로스런을 활용할 때 toker.py라고 .py라는 확장자를 붙여 주셔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istener.py를 붙여주셔서 파이썬 버전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스 도구 활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 도구 중에 중요한 도구는 로스100이라는 도구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100 파일은 로스 시스템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를 100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lossback info datafull.100이라는 걸 통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datafull.100이라는 파일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topics라는 곳에 보시면 이 백 파일 안에 저장된 토픽의 이름, 그리고 그 토픽의 이름으로 지금 퍼블리시 되었던 메시지의 개수, 또 메시지의 타입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이 기록된 날짜와 이 파일에 기록된 시간, 파일 크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 파일은 그때 실험 상황 그대로를 녹화할 수 있어서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험실 내에서, 연구실 내에서 직접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직접 실험을 나가서 얻은 데이터를 백파일로 저장하고 그 백파일을 다시 실내에서 플레이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실험 당시에 녹화했던 그 사진 파일들과 영상 파일과 라이다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RBG입니다. RBG는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로스에서 얻은 로스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센서 정보나 카메라 정보, 라이다 정보, 그리고 IMU 정보, 또는 로스를 통해서 모델링된 로봇이 실제 맵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모두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RQT라는 툴이 있습니다. RQT는 RQT 그래프라는 먼저 도구가 있는데요. RQT 그래프를 터미널에 치시게 되면 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노드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토픽을 주고받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어떤 노드와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어서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로스 노드 사이의 연결을 쉽게 좀 더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QT라는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하시게 되면 RQT라는 창이 뜨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주로 사용되는 기능은 원하는 토픽의 메시지를 쉽게 퍼블리시 할 수 있고 또 현재 토픽에서 퍼블리시 되는 메시지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메시지의 헤르츠나 또 메시지의 밴드위스 등을 볼 수 있고 또 이게 GUI로 쉽게 클릭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터미널 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서 토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그래프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만들어 보았던 비기너 튜토리얼스 패키지 안에 리스너 노드와 토커 노드를 실행시켜 놓고 RQT 그래프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토커라는 노드에서 리스너라는 노드로 이 채터라는 토픽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RQT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RQT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RQT를 처음 켜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인 토픽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스 토픽 리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토픽의 목록이 나오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 싶은 이 채터라는 토픽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10Hz로 퍼블리시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채터 안에 있는 메시지 타입이 스탠다드 메시지 스트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밴드위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흔히 사용되는 게 이 메시지 퍼블리셔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퍼블리시 하고 싶은 토픽을 쓰시고 타입을 쓰시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입력하셔서 네, 퍼블리시 하고 싶은 토픽을 쉽게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로스 기반 통신 프로그래밍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